여러분 안녕하세요.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신가요? 출산 가방 검색해보면 생각보다 챙길 게 많아서 놀라진 않으셨나요?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리스트에 있으니까 구매하려고 하진 않으시나요? 누구는 병원 가방, 조리원 가방 따로 써야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이거 진짜 꼭꼭 챙기라고 하는데 누구는 쓰지도 않았다고 하고, 결국 머리 아파서 다음에 정리하자며 출산 가방 싸기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역시나 바로 제 이야기였습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검색해봐도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챙겨야 할 건 무엇인 건가 라는 혼란만 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필요 없는 것도 챙겨가고 막상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오게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출산을 앞둔 분들에게 경험해보고 다시 정리해본 출산 가방 리스트를 소개해드리려고요. 리스트도 있으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꼭 필요한 것만 알차게 준비해서 행복한 출산 그리고 병원과 조리원 생활합시다. 처음에 저도 병원 가방, 조리원 가방을 따로 싸려고 했는데 막상 싸보니까 겹치는 물품이 많아서 따로 싸는 게 더 일이더라고요. 오히려 캐리어 하나에 딱 정리하는 게 물건 찾아서 사용하기에도 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로 싸는 걸 추천합니다. 출산 가방은 엄마, 아기, 보호자 용품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보호자 용품 챙기는 걸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빠짐없이 챙겨가 봅시다. 먼저 엄마용품, 가장 핵심이죠. 챙겨야 할 것도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산모수첩, 신분증, 신용카드, 국민행복카드, 지역화폐. 아기 낳으러 갈 때 산모수첩 필수죠. 아기 낳으면 아기 수첩을 받고 이제 산모수첩은 빠이빠이입니다. 병원 입원, 출산할 때 신분증도 필요하니까 꼭 챙겨가 주세요. 신용카드는 병원비 결제할 때도 필요하고 조리원 비용 결제할 때도 필요해요. 조리원에서 추가 필요한 물품들 구매할 때도 필요하고요. 병원비 약국에서 국민행복카드 사용 가능하니까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리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지역화폐로 결제하면 할인이 되는데 한 달에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어서 저는 남편이랑 출산 몇 달 전부터 구매해놨어요. 임신했을 때 입던 임산부용 팬티로 준비해주세요. 아기가 나와도 우리의 배는 당분간 그대로입니다. 제왕하시는 분들은 특히 수술 부위에 닿지 않도록 배를 덮는 디자인이 좋아요. 모유 수유, 유축할 때 수유 브라 또는 나시가 있으면 편한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나시가 편했어요. 임신했을 때 신던 무압박 양말을 준비해주세요. 출산하고 나면 몸이 많이 부어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니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무압박 양말 준비해주시고 수면 양말은 통풍이 잘 안되고 땀 흡수가 잘 안돼서 비추하는 의견들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출산 후에 입원복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옷이 치마인 경우가 많아요. 산 후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레깅스 준비를 많이들 하시는데 나는 달라붙는 건 싫다 하시면 수면 바지처럼 헐렁하고 편한 바지도 좋아요. 계절에 상관없이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필요합니다. 가을, 겨울은 원래도 추우니까 필요하고 여름, 산모는 실내 에어컨이 항상 가동되어서 추울 수 있으니까 얇은 걸로 하나 챙겨주세요. 목수건은 저는 못 챙겼었는데 챙길 걸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목이 휑하니 추워서 목에 두를 수 있는 손수건이나 스카프 등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산후 복대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템. 제왕하면 많이들 한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서 복대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고 걷는 게 더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구매를 안 했어요. 손목 보호대, 아기 낳고 관절들이 다 약해지는데 특히 손목이 아파요. 손목 보호대는 조리원에서 집으로 와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손가락을 끼지 않는 제품이 사용이 편해요. 아기 케어하다 보면 수시로 손을 씻거나 물을 써야 되는 일이 많은데 손가락 끼우는 타입은 그때마다 뺐다 껴야 돼서 불편하더라고요. 압박 스타킹은 임신하면 병원 처방으로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죠. 출산 후에 몸이 많이 붓고 제왕은 혈전 등 방지를 위해서도 압박 스타킹을 신어주면 좋으니 이것도 챙겨요. 보통 조리원에서는 슬리퍼가 제공이 되는데 병원에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바닥이 푹신한 걸로 준비해주세요. 출산 후에도 임신했을 때처럼 몸이 부어서 발바닥이 아플 수가 있어요. 아기 낳으러 갈 때 입은 옷 그대로 태어날 때도 입어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벌옷 준비하면 좋아요. 제왕은 출산하고 일주일 후에 수술 부위 확인하러, 자연분만은 회음부 실밥 제거하러 병원 방문도 하는데 그때 필요합니다. 아기 낳고 잘 못 씻고 특히 머리 감는 거 매일 하기 힘들 수가 있어서 캡모자 하나 챙기면 퇴원 시 병원 외출 등에도 좋아요. 출산 후에 오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모 패드나 맘스 안심 팬티가 필요해요. 패드는 보통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맘스 안심 팬티를 일반 팬티 대용으로 사용했는데 아주 편했어요.
맘스 안심 팬티 대신에 입는 오버나이트도 좋은데 대신 사이즈는 크게. 출산해도 배는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죠? 오로 양이 줄어들면 생리대 대형이나 중형을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양이 다르기 때문에 대형, 중형 모두 조금씩 준비하는 걸 추천합니다. 마일비데 저는 강추합니다. 출산하고 바로 샤워하지는 못하는데 오로도 나오고 굉장히 찝찝하거든요. 그때 마일비데 사용하니까 좋았어요. 생분해 돼서 변기에 버려도 돼서 편합니다. 휴지는 병원에는 없고 조리원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롤휴지 하나 챙겨가서 뭐 흘리면 닦고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하기에 편했습니다. 출산하고 바로 샤워 못할 때 샤워 티슈로 몸을 쓱쓱 닦으면 좀 나아요. 출산하고 나면 땀이 많이 나는데 이건 사이즈도 크고 끈적임이 없어서 좋았어요. 많이는 필요 없고 2개에서 3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물티슈는 꼭 필요한 건 아니고 뭘 흘리거나 했을 때 닦기 좋아서 저는 1개 챙겼어요. 의외로 손톱이 진짜 빨리 자라서 손톱깎이가 필요합니다. 아기 케어하려면 손톱 관리 더 잘해야 돼서 챙겨가세요. 빨래는 조리원에서 해주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날 빨랫감이 생길 수도 있고 조리원 퇴소날 젖병에 아기 분유 하나 타서 주시는 걸 담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준비해주세요. 자, 이제 수유 관련 용품들인데요. 이건 모유 수유를 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모유 양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소량씩만 준비하는 걸 추천드려요. 수유 패드는 단유 전까지 모유가 속옷에 묻을 수 있으니 필요한데요. 많이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하나도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만 준비하세요. 필요한 경우 추가로 구매하기. 유축기약 깔때기 병원 조리원에서 제공하는지 확인합시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유축기 깔때기는 특히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사용해보고 구매합시다. 모유 저장팩은 모유 양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도 소량 준비해보시고 추가 구매하면 되는데 모유 저장팩은 나중에 이유식 만들 때 육수 보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두세요. 수유 티슈는 모유 수유 전에 유두를 닦는 용도인데 필수는 아니에요. 아기 눈, 손 등을 닦는 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하기. 유두 보호기도 사람마다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어요. 조리원에서 모유 수유 해보고 결정하세요. 너무너무 아픈 전몸살 양배추팩 추천합니다. 얼음팩을 손수건 등에 싸서 사용해도 되고 보통 조리원에서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지만 하나 정도는 구매해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튼살은 출산 후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출산 후에도 꾸준히 발라줘야 돼요. 저는 제왕이고 쫄보라서 출산 후 한참 후에 다시 발랐어요. 다행히 튼살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핸드워시. 병원 조리원마다 제공 여부가 다른데 확인해 보시고 모자 동실할 때 아기 만지기 전에 핸드워시로 손 닦기가 필수니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칫솔, 치약, 가글. 칫솔, 치약은 제공이 안 되니까 챙겨야 되고 가글은 제왕 산모 경우에 하루 정도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서 가글로 대체해야 돼서 필요해요. 폼 클렌징, 스킨, 로션, 크림은 제공 안 되니까 본인이 사용하던 제품이나 트래블 키트 준비해 주시고 바디워시, 샴푸, 트리트먼트 경우는 병원에는 없고 조리원에는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 걸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챙겨가면 됩니다. 수건은 역시 병원에는 없고 조리원에서는 보통 제공되니까 2개 정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먹던 영양제 챙기기, 특히 출산 후에는 철분제를 1달 정도는 챙겨 먹어야 하니까 잘 챙겨주세요. 도넛 방석, 자연분만 산모에게는 필수인데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서 구매 안 해도 되지만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가는 차, 조리원에서 집으로 가는 차에서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선택인 것 같아요. 출산 후에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해요. 그래서 개인 텀블러는 필수. 근데 텀블러는 세척도 해야 돼서 귀찮다면 생수를 준비하셔도 좋아요. 제왕산모 필수, 출산하고 목이 엄청 마른데 몸 일으키기 힘드니까 구부러진 빨대 준비해주세요. 가위, 이것도 챙겨도 좋을 템. 보통 조리원에서 택배를 시키거나 맘스 안심 팬티 입고 먹기 불편해서 옆을 가위로 자를 때 사용해요. 전자기기 많이들 사용하시죠? 핸드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등 충전기 빼먹지 말고 잘 챙기세요. 노트북, 태블릿 등 필요한 경우엔 챙기고 영상을 크게 보고 싶거나 개인적으로 필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습기. 병원이나 조리원이 건조할 수 있으니까 작은 사이즈 가습기 있다면 챙겨주세요. 여름에도 에어컨 켜면 실내가 건조할 수 있어서 저는 기와식 가습기로 하나 챙겼었어요. 멀티탭. 전자기기 많이 사용할 예정이면 챙기세요. 조리원에도 보통 구비되어 있기도 합니다. 디데이 달력은 챙깁시다. 아기가 예뻐서 매일매일 사진을 찍게 되는데 디데이 달력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언제였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디데이 달력 두고 찍으면 하루하루 우리 아기가 어땠는지 기억이 나니까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이거 말고도 사실 엄마 용품이 좀 더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이어서 리스트에는 정리를 했어요. 영상으로 다 풀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기용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가져가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조리원에서 퇴소하기 전까지 아기는 무조건 속삭이에 쌓여있기 때문에 손싸개 발싸개 해줄 일이 없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면 딱 한 개씩만 챙겨가기. 이것도 조리원에서 제공해줘요. 저는 집에 와서 추가 구매했어요. 아예 스와드 러버로 준비해서 집에서부터 사용하는 것도 추천해요. 이것도 병원, 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해보시고 만약 제공이 안 된다면 당연히 한 개만 필요하고 여름 아기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물려받아가지고 겉사개를 사용하긴 했는데 아기가 너무 더워했어요. 모자는 딸꾹질 할 때 씌워주면 좋다고 해서 2개 챙겨갔는데 제공하는 병원 조리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 2개 정도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필수는 아닙니다. 양말은 필수는 아닙니다. 아기는 속싸개, 겉싸개에 꽁꽁 쌓여있어서 꼭 안 신겨도 될 것 같아요. 병원, 조리원에서 제공돼서 저는 챙겨간 거 사용 안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손수건은 5장 정도만 챙겨도 될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 알아서 목욕 후에 발라주셔서 따로 필요 없지만 미리 준비한 걸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조리원에 말씀드리고 드리면 되고 또 아기가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할 수도 있으니까 모자 동실할 때 더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물티슈는 병원에서는 준비해달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조리원에서는 보통 조리원 걸로 사용을 해주세요. 비판테는 육아 필수템이죠. 아기 발진등 나면 발라줄 용도로 하나 준비해가세요. 분유 먹는 아기는 필수는 아니라고 해요. 조리원 퇴소하고 집에서부터 챙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치만 난 챙겨주고 싶다면 미리 구매해서 조리원에 전달드리면 됩니다. 조리원에서 먹는 분유와 내가 준비한 분유가 다를 경우에 분유 한 통을 조리원에 전달드리면 되는데 저는 조리원이랑 다른 분유를 준비했었지만 그냥 집에서부터 줬고 괜찮았어요. 바구니 카시트, 병원에서 조리원으로 이동할 때 조리원에서 집으로 이동할 때 필수입니다. 바구니 카시트는요. 아기용품도 선택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리스트는 정리를 해두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호자용품. 보호자용품 깜빡하기 쉬운데 출산하면 남편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보호자용품도 야무지게 챙겨갑시다. 보호자용품은 간단해요. 속옷, 면도기, 세면도구, 여벌옷, 편한옷, 슬리퍼. 그리고 보호자 침구. 병원, 조리원에서 보호자 침구는 따로 제공이 안 돼요. 조리원은 침대가 넓어서 같이 사용해도 되지만 병원은 그런 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산 가방 리스트 생각보다 많죠? 제가 리스트 옆에 내가 살 것, 산 것, 가방에 넣은 것 나눠서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박스도 만들어놨어요. 막상 준비해놓고서 가방에는 안 넣는 경우가 한 번쯤 있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가방에 넣으면서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영상에서 언급 못한 것들도 좀 있으니까 리스트 확인해주세요. 출산 임박하셨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출산 가방, 꼭 필요한 것들로 알차게 싸두고 마음 편히 출산하러 가자고. 그리고 여러분, 저의 작고 작은 채널은 구독 안 하시면 다시 찾아오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육아하는 저에게 엄청 힘이 되고 여러분의 육아에도 힘이 되는 영상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